지금 당장 환율 공부하라 동영상의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환율은 내외금 미차, 국내 물가, 생산성 등 국민 경제 여건에 따라 변동하지만 역으로 환율 변동이 국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로 표시한 수출 상품의 가격이 올라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되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출 주문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출이 줄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 사정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이 부정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나 중간재의 가격이 떨어져 상품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내 물가의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자금을 차입한 국내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로 표시한 국내 상품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출 증가로 경제 성장이 촉진되면서 일자리도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재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원자재 및 부품을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어 수입의 감소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며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환율 변동은 경제 여러 분야의 이해가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율은 가능한 한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어떤 개방 경제가 세계 다른 나라 경제와 상호작용하는 경로에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과 금융시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은 각각 이들 두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불일치 현상을 나타냅니다. 순수출은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불일치를 나타내고 순자본 유출은 내국인이 취득한 해외 자산과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자산의 불일치를 나타내죠. 여기서 중요하지만 다소 미묘한 회계학적 사실은 순자본 유출은 항상 순수출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은 이 방정식의 한 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반드시 다른 변에도 정확히 같은 금액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방정식은 항등식입니다. 즉, 이 방정식은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 방식에 의해 항상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계학적 항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미국에 거주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어느 날 여러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일본의 소비자에게 1만 엔을 받고 팔았다고 가정해보죠. 이 거래는 미국의 수출이므로 미국의 순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수지에 관한 항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거래가 일어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받은 1만 엔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받은 엔화를 침대 밑에 보관한다고 해보죠. 이 경우 여러분은 소득의 일부를 일본 경제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내국인이 일본 엔화라는 외국 자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순수출 증가에 상응하여 미국의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일본 경제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일본 엔화 현찰을 보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1만 엔으로 일본 기업의 주식이나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구입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내국인이 외국 자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앞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죠. 따라서 미국의 일본 기업 주식이나 일본 국채 구입을 통한 순자본 유출이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출로 인한 순수출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예를 바꿔보죠. 여러분은 1만 엔으로 일본 자산을 구입하지 않고 닌텐도 위와 같은 일본 상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닌텐도 위의 구입으로 미국의 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일본에서 같은 금액의 닌텐도 위를 수입하면 무역 수지는 균형을 이룹니다. 이 경우 수출과 수입이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출에는 변화가 없죠. 이와 같이 미국인에 의한 일본 자산의 취득도 없고 외국인에 의한 미국 자산의 취득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순자본 유입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여러분이 동네 은행에 가서 1만 엔을 달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은행이 취득한 1만 엔을 어떻게든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마찬가지죠. 이 은행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일본 자산을 구입하거나 일본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본의 자산이나 상품을 구입하려는 다른 미국인에게 엔화를 팔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순수출은 미국의 순자본 유출과 같아야 합니다. 이 예는 미국의 프로그래머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월마트가 중국에서 5천만 달러치 의류 제품을 구입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면 이 5천만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중국이 의류 제품을 수출하고 받은 5천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이 경우 의류 수입으로 미국의 순수출은 감소하고 미국 국채의 매각으로 미국의 순자본 유출은 감소합니다. 아니면 중국은 5천만 달러로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에게서 보잉 제트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류 수입으로 인한 미국의 순수출 감소가 항공기 수출에 의한 순수출 증가로 상쇄되어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 둘 다 불변이죠. 어떤 경우든지 외국과 거래는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한 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 외국인에게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금액보다 내국인이 외국인들에게 파는 재화와 서비스 금액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재화와 서비스의 순수출을 통해 취득하는 외화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외국 자산을 구입하는 데 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자본이 유출되죠. 두 번째 결론으론 한 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내면 내국인이 외국인에게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금액보다 내국인이 외국인들에게 파는 재화와 서비스 금액이 더 작습니다. 이 나라는 재화와 서비스의 순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할까요? 바로 외국에서 자산을 매각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로 자본이 유입되죠. 이처럼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과 자본의 이동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